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개니. 오늘 다룰 작품은 피치핏의 만화 로젠메이든을 원작으로 주인공 준이 앤티크 인형 싱쿠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상을 다뤘으며 원작 만화책과는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로 궁극의 소녀 앨리스가 되기 위한 로젠메이든들의 싸움과 은둔형 외톨이인 준의 정신적인 성장을 다룬 판타지 애니메이션 로젠메이든 1부입니다. 본 영상은 로젠메이든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부모님의 오랜 해외 출장으로 누나인 사쿠라다 노리와 함께 생활하던 중학생 사쿠라다 준. 그는 과거 뛰어난 손재주와 명석한 머리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던 우등생이었으나 명문 사립중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지는 건 물론 재봉에 흥미를 붙이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비난으로 바뀌었고 그런 주변 반응을 견디지 못한 준은 그날 이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혐오한다고 생각하여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마음에 학교는 고사하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방에만 틀어박히게 된 준은 인터넷으로 값비싼 물건을 구매한 뒤 쿨링오프 기간 안에 반품하는 즐거움으로 생활하며 함께 식사하자거나 바깥에 나가보자는 놀이의 제안에도 방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오컬트 물건을 마구 주문해보던 준은 감으시겠습니까? 감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적힌 행운의 인형 선물 편지에 감겠다는 표시를 하고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한 장미 문양의 커다란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방 속에서 붉은 옷을 입은 인형을 발견한 준은 그 인형 옆에 놓여있던 열쇠로 등의 태엽을 조금 감아보았다가 갑자기 그 인형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는데 숙녀를 함부로 만지다니 기막혀. 난 싱쿠라고 해. 로젠메이든의 5번째 인형이지. 혹시 저주에 걸린 거 아닐까? 내가 저주 거는 마법 도구들을 너무 막 다뤄서. 나 저 인형을 보고 싶은데? 좀 안아 올려줘. 그렇게 들으면 불편하잖아. 다음부턴 이렇게 해. 이게 마지막이고 싶거든. 로젠메이든의 5번째 인형 싱쿠를 만난 준은 그녀에게 자신이 주문한 저주 인형들을 보여주던 중 갑자기 창문에서 등장한 삐에로 인형을 발견하며 그 인형에게 목숨이 노려지기 시작하고 이에 싱쿠는 준에게 자신과 계약하면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자신의 장미 반지에 계약의 증표로 입을 맞출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하여 싱쿠의 마스터가 될 것을 계약한 준은 그녀의 반지에 입을 맞춤과 동시에 자신의 왼손 약지에 똑같은 반지가 생긴 것을 발견하며 싱쿠가 마법으로 삐에로를 공격하는 동안 그 반지가 불타듯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후 준의 저주 인형들과 함께 삐에로를 제압한 싱쿠는 자신들 로젠메이든이 마스터의 힘을 매개체로 마법을 쓸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준은 자신의 마스터로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날 이후 싱쿠의 하인 노릇을 하게 된 준은 홍차를 타오라는 그녀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내려가 보았다가 노리가 자신의 중학교 교복과 실내화를 준비해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다 학교에서 돌아온 노리와 마주친 준은 그녀에게 자신이 절대 학교에 가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던 중 어느새 거실까지 나와있던 싱쿠를 발견하며 황급히 노리에게 홍차를 끓여올 것을 지시한 뒤 그 틈에 싱쿠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신사답지 못하게 그 여자애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인형 주제에 뭘 한다고 참견이야 참견이. 특별히 오렌지 향으로 준비했어. 누나도 같이 마셔도 될까? 자, 이제 불만 없지? 컵도 있어? 온도가 너무 낮아. 향도 다 날아갔고. 하지만 맛은 아주 감미로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 이 홍차가 맛있다는 것도 이 인형들의 다정한 마음도. 있잖아 준. 홍차 마실만 하니? 저번보단 나아졌어. 잘했어 준. 준! 그 여자애 누구야? 그 후 싱쿠의 존재를 알게 된 노리는 그녀에게 홍차와 디저트를 가져다 줄 겸 자주 준의 방을 방문하며 조금씩이라도 남동생과의 거리를 줄이려 하고 그러다 방에서 사라진 싱쿠를 찾아다니던 준은 우연히 자신에게 학교 프린트물을 전달하러 온 카시와바 토모에와 마주치게 되며 자신의 추리한 몰골을 들켰다는 사실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준의 모습을 지켜보던 싱쿠는 노리에게 이대로 그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누구보다 준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인 노리뿐임을 조언하고
그 후 토모에가 마스터의 힘을 짐작한 신쿠는 자신의 인공정령의 호리에게 그녀를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가 토모에가 바로 로젠 메이든의 6번째 인형 히나이치고의 마스터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히나이치고는 예전 마스터가 인형의 존재를 감추려 했기에 항상 가방 속에 갇혀 있어야 했으며 그 경험으로 인해 외톨이가 되는 것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히나이치고는 현 마스터인 토모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결국엔 그녀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겠다는 이유로 토모에를 무수한 정신세계, 즉 에네필드로 끌고 가버립니다. 한편 호리에로부터 토모에의 소식을 들은 신쿠는 창고에 있던 거대한 거울을 통해 히나이치고의 엔필드로 찾아가며 그녀에게 자신과 앨리스 게임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앨리스 게임이란 상대의 로자 미스티카를 빼앗는 게임이야. 패한 자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인형이 되지. 그게 바로 우리 로젠 메이든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히나이치고. 내가 이긴 거야? 토모에랑 같이 놀 수 있어. 아니. 네 뒤를 보렴. 토모에. 넌 토모에한테 힘을 너무 빼앗았어. 토모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겠지? 그 후 스스로 토모에와의 계약을 깨뜨린 히나이치고는 앨리스 게임에서 졌으므로 신쿠에게 자신의 로자 미스티카, 즉 생명의 근원을 건네주려 하지만 로젠 메이든 자매끼리 목숨을 빼앗는 것을 원치 않았던 신쿠는 그녀의 로자 미스티카를 빼앗는 대신 자신의 하인으로 삼아버리고 이에 신쿠와 함께 준의 집에서 살게 된 히나이치고는 신쿠에게서 준의 힘을 나눠받는 것으로 삶을 이어갔으나 토모에와 달리 무뚝뚝한 준의 행동에 쉽게 정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런 히나이치고가 신경 쓰였던 준은 그녀가 좋아하는 딸기 찹쌀떡을 사다 주기 위해 등교 거부 이후 처음으로 바깥 외출을 나서게 되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딸기 찹쌀떡을 파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 사이 히나이치고와 함께 사라진 준을 찾아다니던 신쿠는 갑자기 자신들을 공격하는 검은 깃털의 행렬에 로젠 메이든의 첫 번째 인형 스이긴토가 찾아왔음을 짐작하는데 58만 6,920시간 37분 만이구나. 네가 깨어있는 줄은 몰랐어. 어머, 전에 눈치를 준 것 같은데? 그나저나 어째서 앨리스 게임에서 진자가 여기에 있는 거지? 너희들은 신성한 게임을 더럽힌 거야. 쓸데없는 참견 하지 마. 나한텐 나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노하신다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승부를 내줄 수도 있어. 다음에 보자. 기다려! 스이긴토. 그리고 얼마 후 준의 집에서 완전히 적응하게 된 히나이치고는 TV 인형극의 주인공인 명탐정 킁킁 인형을 가지고 신쿠와 다투던 중 우연히 준의 방 창문으로 날아든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로젠 메이든의 세 번째 인형 스이세이세키를 발견한 신쿠는 그녀가 쌍둥이 여동생인 소우세이세키와 함께 오지 않은 것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합니다. 그러나 스이세이세키가 아직 고민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신쿠는 우선 그녀의 능력으로 준의 다친 마음을 치료해볼 것을 결심하여 스이세이세키에게 준의 꿈속에 있는 마음의 나무를 성장시켜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스이세이세키의 인공정령인 스이드림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을 형상화한 꿈속에 들어오게 된 준은 스이세이세키가 마음의 나무에 물을 줌과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비록 주변 잡초로 인해 나무가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층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스이세이세키와 창고를 방문한 히나이치고는 갑자기 거울에서 등장한 스이긴토에게 공격당하여 그녀의 엔필드로 끌려가 버리고 이에 신쿠는 스이긴토가 자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히나이치고를 납치했음을 깨달으며 곧장 준과 저주 인형들 그리고 스이긴토의 삐에로와 함께 거울 속 엔필드로 향합니다. 난 불완전한 걸 가장 추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쓰레기로 만들어주겠어. 이제 그만 로자 미스티카를 넘겨줘.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돼! 잘 가렴, 신쿠.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당하다니. 설마. 기다려, 스위긴토! 인형들을 전부 데려오긴 했는데 가엾어라. 이 아이는 길을 잃고 말았어. 미리 말해두지만 완전히 원상복귀 되긴 힘들 거야. 정말 대단하다, 준. 어쩌면 혹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영혼이 인형의 몸으로 되돌아온 거야. 역시 넌 내 하인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어. 저걸 그냥... 갑자기 싱쿠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준은 다시 태엽을 감아도 그녀가 깨어나지 않자 도서관에서 로젠메이든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결심하고, 그 과정에서 찾던 책이 도서관 보수공사로 인해 인근 중학교에 보관되었음을 알게 된 준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자신의 학교에 발딛는 것을 두려워했으나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학교 도서실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 후 토모에와 함께 책의 독일어를 번역해보던 준은 로젠메이든이란 천재인형사 로젠이 수백 년 전에 만든 7개의 살아있는 인형들임을 알게 되며, 태엽으로 인형을 깨울 수 없을 땐 그 해당 인형의 인공정령을 불러들여야 함을 깨닫게 되고, 이에 싱쿠의 인공정령인 호리에를 불러들인 준은 그녀의 태엽 구멍 속에 박혀있던 스위긴토의 깃털을 빼내어 무사히 싱쿠를 깨우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창고의 거울 속에서 쌍둥이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된 스이세이 세키는 소우세이 세키가 고독에 지친 마스터의 집착으로 인해 고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이 모든 것이 스이긴토의 함정임을 알면서도 결국 동생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고, 그 후 소우세이 세키를 엔필드로 데려온 스이세이 세키는 무력을 써서라도 동생을 끌고 가려 하지만, 소우세이 세키는 자신을 죽은 아들처럼 여기던 모토하루와 의식불명에 빠진 그의 아내를 두고 갈 수 없었기에 스이세이 세키의 간절한 부탁에도 마스터의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한편 사라진 소우세이 세키를 찾아다 해던 모토하루는 그 인형과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겠다는 스이긴토의 말에 현혹되어 결국 그녀의 의도대로 소우세이 세키가 억지로 꿈의 문을 열도록 유도하고, 이에 갑자기 꿈속 세계가 열렸음을 감지한 스이세이 세키는 곧장 싱쿠이렌과 함께 모토하루의 엔필드로 향하여 그 꿈속 세계에서 기절해 있던 소우세이 세키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소우세이 세키로부터 인공정령 램피카를 빼앗은 스이긴토가 등장하며 스이세이 세키의 인공정령까지 빼앗으려 하고, 이에 스이세이 세키는 싱쿠가 스이긴토를 상대하는 동안 동생과 준을 데리고 모토하루의 나무로 이어진 세계수로 향하며, 그곳에서 모토하루의 아내가 가진 마음의 나무를 찾아 그녀를 깊은 잠에서 해방시키려 합니다. 그때 갑자기 모토하루의 죽은 아들인 카즈키가 등장하며 세 사람이 나무를 찾는 일을 저지하려 하는데, 엄마는 말이야, 깨어나고 싶지 않대. 이 세계엔 내가 있으니까. 이 조용한 세계에서 나랑 단둘이 살고 싶대. 그럼 네 아버지는 어떻게 돼도 좋아? 물론 널 잃은 건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야. 그렇다고 현실에서 도피해서 안전한 세계에 틀어박히는 건 비겁한 행동이야. 틀어박힌다고? 그치만 엄마가 원하시는 건... 엄마는 아직 살아계시니까 현실로 돌려보내드려야 돼. 어서 오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실례지. 스위트! 그래봤자 소용없어. 마스터가 없는 넌 꿈의 세계가 아니면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 자, 이제 그만 스위드림을 넘겨주실까? 램피카! 스위세키! 어서 피해! 좋아요. 스위드림을 넘겨주겠어요. 스위세키! 착하기도 하지. 그 후 스이긴토의 막강한 힘을 당해내지 못한 싱쿠일행은 결국 그녀에게 쌍둥이의 인공정령을 모두 넘겨주어 엔필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고, 반면 모토하루의 경우 아버지의 고독을 깨달은 카즈키가 어머니를 의식불명에서 깨워주면서 더 이상 소우세이 세키에게 집착하는 일 없이 예전처럼 온화한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스이긴토를 만난 싱쿠는 그녀로부터 앨리스 게임을 제안받게 되며, 그 대화를 통해 로젠메이든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아버지인 로젠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도 결국 앨리스 게임을 계속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홀로 결투에 나설 것을 결심한 신쿠는 다음날 준에게 헐거워진 단추를 꿰매달라고 부탁하며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와의 평온한 일상을 즐겨봅니다. 뭘 보냐? 바느질하는 게 뭐 그렇게 재밌다고. 재밌어. 준의 손가락은 꼭 마법의 손가락 같아. 과장도 심하다니까. 헤어비 풀리면 말이야. 아주 깊은 잠에 빠지는 거야. 그럼 죽는단 말이야? 아니, 잠깐 자는 것뿐이야. 누군가가 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잠이지. 그것도 꽤 괜찮겠는데? 눈을 떴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 그래도 난 깨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잠만 자는 것보단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잖아. 언젠간 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그럼 앨리스 게임은 끝나겠지. 앨리스란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만 사는 이상향의 소녀야. 이 세상에 어떤 소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한 아름다움을 지닌 소녀지. 그런 이상향의 소녀를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 로젠 메이든 인형들이야. 몇 개를 만들었지만 다 실패였어. 하지만 앨리스 게임에서 이겨서 로자 미스티카를 모두 모으면 앨리스가 될 수 있어.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매들끼리 싸우게 하다니 너무 불쌍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산다는 건 어차피 싸우는 거니까. 그날 밤 홀로 약속 장소로 향한 신쿠는 스이긴토의 엔필드에서 그녀와의 결판을 지으려 했으나 그곳에서 기다리는 건 스이긴토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고장난 인형들 뿐이었고, 그 사이 준을 찾아간 스이긴토는 쌍둥이 자매의 인공정령으로 그를 끝없는 악몽 속에 가두어 준이 신쿠에게 매개체로서의 힘을 보내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트라우마와 직면하게 된 준은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물론 유일하게 의지하던 놀이마저 자신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점차 지독한 자기 혐오에 빠져들게 되고, 그런 준의 상황을 알아챈 쌍둥이 자매는 놀이의 꿈을 통해 준의 세계로 이동하여 그가 가진 마음의 나무가 더 이상 시들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한편 준의 힘을 받지 못한 탓에 제대로 싸울 수 없었던 신쿠는 히나이치고가 스이긴토를 방해하는 사이 준의 꿈속으로 들어가 소우세이 세키와 함께 놀이가 준을 악몽에서 깨울 때까지 시간을 끄는데, 미안해 누나. 맨날 누나한테 불평하고 소리 질러서. 그렇지 않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얼른 사라져 줄 테니까. 누나도 나 같은 남동생 있는 게 싫잖아. 귀찮아 죽겠잖아. 누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미워 죽겠잖아. 아니, 솔직히 말하란 말이야. 미안해 누나. 지금까지 미안했어. 그래, 난 너무 한심해. 하지만 말이야, 과연 세상에 한심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걸. 동생한테 아무런 도움도 못 주는 한심한 누나라고 말이야. 하지만 다들 이를 악물고 자신에게 지지 않으려고 웃고 있는 거야. 아무 노력도 해보지 않고 도망치는 건 바보들이 나는 짓이야. 누나는 그런 거 용서 못해. 놀이의 진심 어린 충고를 통해 악몽에서 벗어난 준은 삶이란 싸우는 것과 같다던 신쿠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지만, 그 순간 신쿠가 스이긴토와의 싸움에서 오른팔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에 쌍둥이 자매는 준이 스이긴토의 공격으로부터 신쿠를 보호할 동안 자신들의 인공정령을 되찾아오며 히나이치고와 함께 그가 신쿠를 데리고 도망칠 시간을 벌어들입니다. 괜찮아? 오른팔이 없으면 왼팔을 쓰면 되잖아. 안 그래? 단추도 없네. 난 이제 불완전한 인형이 돼버렸어. 난 이제 쓰레기야. 누구나 불완전한 부분을 갖고 있는 법이야. 넌 내 맘 몰라. 그토록 원하던 앨리스가 될 자격이 없다고. 신쿠. 난 너희 인간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완벽해야만 하는 인형이라고. 그 어떤 사람도 망가진 인형을 원하진 않으니까. 난 네가 쓸모없는 인형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신쿠, 넌 나한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까. 여기서 기다려. 그 후 신쿠의 떨어진 오른팔을 찾아다니던 준은 스이긴토의 방해로 인해 기억의 샘에서 붙잡히게 되지만, 신쿠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녀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에 스이긴토는 이 세계가 바로 준의 꿈속이기 때문에 그의 의지대로 시련을 넘어설 수 있음을 알게 되며 신쿠의 팔을 고치는 준의 모습을 통해 그가 평범한 마스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 온전한 상태로 결투에 나서게 된 신쿠는 쌍둥이 자매에게 한쪽 날개를 잃은 스이긴토를 상대로 손쉽게 우위를 점하며 결국엔 그녀의 마력 고갈로 인해 앨리스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넌 매개체가 없어서 절대로 날 이길 수 없어. 계속하면 너만 다쳐. 입 다물란 말이야. 앨리스가 될 거야. 스이긴토. 절대 망가지지 않아. 쓰레긴 될 수 없어. 스이긴토는 미완성품이야. 뭐? 아버지께서 스이긴토를 만들다 말고 종족을 감추셨거든. 스이긴토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앨리스가 되려고 했어. 그 의지가 너무 강해서 매개체가 없이도 움직일 수 있었지. 아버지, 절 만들다 마셨어요. 전 이렇게도 간절히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전 앨리스가 돼서 아버지께 사랑받는 인연이. 아버지. 예전부터 스이긴토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신쿠는 차마 그녀의 로자 미스티카를 빼앗을 수 없어 그대로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 후 준의 도움으로 옷과 머리를 고치게 된 신쿠는 그에게 자신의 행복한 당신의 인형이었다는 말을 남기며 과도한 힘의 사용으로 인해 준의 곁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그렇게 현실 세계로 돌아온 준은 자신의 왼손 약지에 장미의 반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며 신쿠와의 이별을 체감하게 되고, 이에 준은 앞으로 신쿠의 말처럼 나약한 자신과 싸워서 이겨나갈 것을 결심하며 곧장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당당하게 집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것에 성공한 준은 평범하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방에서 놀고 있는 신쿠와 히나이치고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준은 그들이 힘의 고갈로 장미의 반지와 함께 사라질 뻔했으나 자신의 강한 의지와 힘으로 인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음을 알게 되며 또다시 인형들과 함께 시끌벅적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 신쿠의 하인 노릇을 계속하게 된 준이 자신의 교복에 명찰을 달아넣은 것이 비춰지며 로젠 메이든 1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로젠 메이든 1부는 원작 만화책 8권 중 5권까지의 내용을 12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이 완결되기 전에 제작된 탓에 앨리스 게임의 설정과 일부 에피소드만을 가져온 오리지널 스토리로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여자아이의 옷을 디자인했다가 많은 학생들에게 변태 취급을 당했던 준의 트라우마를 애니에선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정으로 변경하여 불완전에 대한 고찰을 이야기하던 애니의 주제를 준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원작과 설정이 전혀 달라진 스이긴토를 꼽을 수 있으며, 아버지인 로젠에게 애증의 감정을 품고 지독한 자기 혐오에 빠져있던 원작과 달리 애니는 미완성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인형으로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을 갈망하는 캐릭터로 그려졌고, 이에 스이긴토와 신쿠의 관계 또한 미완성으로 버려진 첫 번째 인형과 아버지의 총애를 얻은 인형이란 이유로 더욱 깊은 징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엔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진 친구였기에 더더욱 애니판의 관계가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로젠 메이드는 스이긴토와 신쿠의 과거를 다룬 2부도 존재하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로젠 메이든 1부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